1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 보도 자료 상속재산 빼돌리기 등 악의적 체납 집중 단속, 세금은 정당한 방법으로 절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정우일 소장님을 모셔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아마 상속이나 증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대표님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도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면서 여야 간의 상속세 관련 개정에 대한 이제 논의가 뜨거워질 전망인데요. 자, 그런 이 와중에 상속을 조금 편하게 하려다가 아니면 좀 불법으로 하려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시작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상속 재산을 현금화하고 그 다음에 그 현금을 인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양도세는 체납을 하고 이 유가족들, 즉 상속인들은 한정 승인을 통해서 이 국세 체납을 상속받지 않은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 케이스를 한번 도외를 해보면 일단 이 망인께서는 돌아가신 분은 부동산을 매각을 합니다. 부동산을 매각을 한 다음에 그 매각을 했으니까 현금이 들어왔겠죠. 이 현금을 계속 인출을 합니다. 소액을 계속 인출. 아시죠? 500만 원이 이제 보통 적정가고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소액을 계속 꾸준하게 인출을 합니다. 그런데 인출을 아마 다 했나 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이게 돌아가시면서 이제 양도세라도 내고 돌아갔으면 다행인데 양도세도 내지 않으신 거죠. 근데 양도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족들은 이미 이분이 부동산 매각을 했고 이 매각 대금이 현금으로 없잖아요. 누군가 다 빼가서 없으니까 그냥 이 경우에는 한정 승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속되는 이제 금액만큼 부채를 지겠다는 얘기인데, 예, 국세 체납에 대해서 국세 그 채무액에 대해서 부채를 안 지겠다 이렇게 한정 승인하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얘가 이제 조금 국세청에서는 아니 죽기 전에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 현금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현금이 어디 갔어? 이거 혹시 빼돌린 거 아니야? 그것도 지속적으로 현금을 인출한 흔적이 있으니까 네, 이걸 의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세청은 양도대금이 인출된 현금 인출기 CCTV를 확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아무래도 CCTV에서 얼굴이 나왔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이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거는 이제 CCTV에서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딱 밝혀냈으니까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습니다. 영장을 받아서 바로 수색을 실시해가지고 자녀들 집을 텁니다. 이랬더니 이 현금을 뺐던 얼마를 이제 발견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민법에 따라서 자녀들이 상속을 한정 승인이 아니라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체납세액을 자녀들에게 전부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소고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야, 이 시나리오 보면 잠깐 이 돌아가신 분도 정말 머리를 잘 썼다. 아이가 자신이 죽을 걸 알고 있었나? 아니면 죽기 전에 일부러 이렇게 자녀들에게 세금을 안 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죽음이 되게 우연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게 전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야, 이걸 이렇게 했다고? 좀 이해가 되진 않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국세청에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문제가 안 됐으려면은 일단은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을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양도세는 내셨으면 아마 조금 좀 이 문제가 뭐 이렇게 불거지는데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크게 그런 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국세청의 논리는 원래 이게 본래 상속 재산을 이제 상속인들이 이제 건드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 승인으로 돼서 한정 승인이 아니다. 이래서 이제 세금도 이제 내려보낸 건데 막말로 얘기하면 이거를 만약에 정말 양도세라도 내고 돌아가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바로 이제 그 다음은요, 이제 법인을 활용한 탈세 행위입니다. 자, 이것도 비슷합니다.
자, 일단 법인에서 부동산을 매각을 하게 됩니다. 법인 소유 부동산을.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법인의 부동산 매각 대금이 들어왔겠죠. 그러면 그 법인에서는 그 부동산 매각 대금을 가지고서 그 중간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전부 다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주들은 이제 그 돈을 가지고서 이제 뭐 배당에 대한 세금도 내고 뭐 이랬겠죠.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중간에 법인의 부동산을 매각을 하고 중간 배당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매매 차익에 대한 이제 법인세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 법인세를 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청산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는 일단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 이 배당금을 원래대로 반환받고 어떻게든 법인이 청산 전에 법인에서 이제 국세를 좀 징수하기 위해서 국세청은 노력을 했는데 이 사유행위 취소 요거는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부동산을 매각했다고 한다면 부동산 매각에 따른 법인세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국세 채무에 대해서 이 먼저 주주들에게 우선적인 배당을 우선을 했기 때문에 이 국세 채무를 소홀히 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채권자 국세청에게 사유행위를 했다. 그래서 배당은 무효다. 라고 이제 국세청은 주장을 한 겁니다. 요게 이제 사실은 정말 어려운 법률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서 아마 대법원까지 간 것 같고요. 그 대법원에서 이제 좀 승소를 해서 결국 이 사회행위로 인정을 받아서 그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일단 국세청에서는 이 상황을 보고서 여기가 세금을 체납하고 청산을 했네. 에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지? 야,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야, 이거 세금 안 내고 그 주주들한테 중간 배당하고 이거 청산을 한 거는 이 채무자에 대한 기만이잖아. 이건 사회행위잖아. 야, 이걸로 인해서 이 배당을 결의한 이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를 무효로 만들어야겠구나라는 거. 네, 이런 것까지 이제 고려를 했다라는 거. 즉 국세청의 징수 의지가 너무나 빛났던 거. 그다음에 2년여간을 소송전을 벌이면서 결국 받아냈다는 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보낸 게 뭘까요? 편법을 쓰다간 우리가 거의 맨눈으로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뜻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현실로 가능케 할 이미 조사 기법과 여러 가지 뭐 AI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녀에게 무언가를 줘야 되고 가업 승계를 해야 되고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대표님들, 그리고 법인을 활용해서 뭔가 해볼까 하는 대표님들,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씩 접으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웰시겸 연구소는 세금 때문에 고민이신 많은 대표님들을 위해 항상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만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림은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